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이 아픔 해방의 우리 김 원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픔 예방원 김미정입니다. 네, 김 원장님 항상 나오실 때마다 본인의 어색함을 감추려고 열심히 활짝 웃으시는데 참 이 황심소 참여하고 방송에 패널로 하시는데 힘드시죠? 정말 많이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하죠. 예. 어색할 때마다 열심히 웃으시는 게 사실은 한국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서 상당히 어색할 때 웃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치 폭행당할 것 같은 위협적인 상황에도 웃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겁먹을 때 진정해 보이려고 웃어서 이렇게는 많이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어. 아니 휴머니스트 성향으로서 사람들하고 뭐 낯선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긴장하지 않는 유군도 본인이 어색할 때는 웃기도 하나요? 당연하죠. 에이, 휴머니스트는 어색할 때는 웃지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더 평범하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유근이 근데 내가 유근 소개는 했나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소개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항상 유근은 마치 패널로 나와가지고 마치 교수님한테 찐따 먹는 그런 학생의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도가 그러면 유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색할 때 웃는 거 말고 다른 행동을 했어요? 오히려 조금 멀쩡해 보이려고 아무렇지도 않고 마치 캄다운해서 그렇죠. 있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휴머니스트의 그게 특히 나이가 한참 먹어갈수록 그게 조금 더 잘 되는 게 휴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세상 세파에 어느 정도 더 잘 적응한 휴먼으로서 성숙하고 원숙해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휴먼의 모습을 보면 표리부동의 원단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표리부동 너무해. 농글농글 그래서 또 이런 참 한편 부러움이 섞인 이야기라는 건 아시죠? 그런 것 같아요. 부러운 것까지? 그게 얼마나 부러운데요. 일종의 사회성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회성이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뻔뻔하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그거는 부러워하게 돼요. 왜냐면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도 꿋꿋하게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른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엄청 갈증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그게 긴장이든 아니면 공격을 받을 때든 뭐 당황해하는 거를 그냥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숨기려고 하는 거죠. 네. 적들이 결코 나의 당혹스러움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는 또 이순신 장군의 또 가르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이순신 장군님은 휴먼은 아닌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은 아이디어 원단이죠. 그리고 휴먼은 기본적으로 원균. 그렇지. 원균이 휴먼이니까. 그게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선주한테 뭐 멀리 부산에서 선주한테 무슨 이 싸움을 했을까요? 근데 정치적인 그 구도를 만들어서
그 이순신 장군을 보내버리는 거 그런 거는 또 휴먼에 제일 잘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약간 권모술수 그렇죠.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치력. 정치력. 지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권모술수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천에서 나름 잡음이 없는 거 보면은, 이 진짜 접수를 했구나, 이 당을. 안 대통령. 아니, 당연히 접수했죠. 한동훈을 딱 거기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네. 접수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너무 조용해서 그쪽 당 그 잡음이. 그래서 좀 놀랍긴 했습니다. 그건 참 정치에, 역시 휴머니스트는 또 쓸데없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정치 그 현상들을 멀쩡히 보고도 뭔지 파악은 또 잘 안 돼. 이게 또 휴먼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그런가요? 뭐 그 이야기를 뭘 하냐면 또 다른, 이게 꼭 어른이 돼서 정치가 아니라 사실 이제 3월달은 모든 학교가 개학이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이제 아이들이 간다라는 거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말 그대로 사회관계, 정치력을 키워나가는 현장이 됐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든 반장이 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했으니까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본인은 상당히 휴먼 기질을 초등학교 때부터 보였네요. 내가 이 학급을 휘어잡고 왜냐면 중학교 때 되면 성적이 중요하니까 그냥 하겠어요 한다고 반장 안 시켜주고. 어쨌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ADH라는 성적표, 마음 성적표라고 써있어요. 네, 마음 성적표. 이거 진짜 황당한 그러니까요. 기사를 제가 서울신문에 나온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뭔 말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ADHD의 습격. 학교가 아프다. 이거 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습격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마치 의사 집단이든 또는 병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구도를 그대로 신문에서 아주, 그것도 더 재밌는 거는 ADHD가 습격을 했고 학교가 아프다면 ADHD라는 병이 맞춰왔고, 그 다음에 그걸 마음 성적표 F 해놓고 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체 뭔가.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은 아이도 교사도 새학기 공포, 그리고 18세 이하 코로나 이후 2배 걱정했대요. 가위로 선생님 머리카락 싹둑, 칼부림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 치료 아닌 교육에 떠넘긴 질병, 부모 동의 없인 상담도 못해요. 이게 이 서울신문이 정신과 협회 찌라시 신문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이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사인데 이게 나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딱 개학이라는 지금 이 시즌에 딱 맞춰서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정신과의 애들 이 보내게 만드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에 떠넘긴 질병이라고 나와 있는 그렇죠. 치료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병원 가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떠넘겼다라고 하는 건 이 아이들을 교육 대상이 아니라 아예 환자. 환자를 이 본다는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 거예요. 그렇죠. 이게 ADHD를 전염병으로 보고 그 전염병 마치 코로나 확진자면 바로 격리 수용돼야 된다. 그 방식대로 지금 ADHD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 가정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인데 내용, 김 원장님. 네. 혹시 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저 사실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요. 그럼 한번 이 네. 기사 들어가기도 전에 네. 보통 신문에서 이제 이런 특집 시리즈 기획 기사를 하려면 나름대로 취지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 취지문을 읽어보면서 서울신문이 정신과 의사 협회에 찌라시 신문으로 바뀌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모든 학교의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 또 선생님의 눈밖에 나면 다 ADHD
전염병에 걸린 환자로 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폐쇄병동에 입원시켜야 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사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런 생각이 너무 과도한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일단 예. 읽기 전에요. 네. 제목에서부터 마음 성적표 F래요. 그러니까 ADHD가 의심이 되면 마음 성적표 F요? 아니, 그리고 각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건 각 아이들이 진짜 아이 나름대로의 개성이라고 특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학교라는 교육 현장은 그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향기와 또 모습을 가진 한들기 꽃으로, 식물로, 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동물로 키우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게 학교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히 마음의 경우에는 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성적표는 낼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초등학교에는 가능하면 성적으로 가지고 서열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요즘 교육 방침인데, 맞습니다. 아니 누가 무슨 기준으로 마음 성적표를 내요? 그리고 ADHD는 마음 성적은 F야. 난 탈락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시무시한 기사. 지금 질병 코드 F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질병 코드 F는 ADHD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정신병 범주에 속하는 병으로 진단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네. 진짜. 그런데 그거를 마음 성적표 F, 진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나름대로 다루는 제 입장에서 대체 질병 코드로 F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마음 성적표 F라는 이 용어를 서울신문에서 썼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이건 폭력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저가 가슴이 멍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띵 하는 이 느낌이 드는데, 김 원장님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단어에? 지금 그러니까 질환이 있다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이 기사를 작성하신 분은 성적표 F를 받은 것과 같은 취급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이렇게 있어요. 주변 지인 중에 ADH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손으로 입을 막고 헉하는 반응을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래서 형수님 ADHD가 뭔가요? 물었더니 잘 모르지만 그냥 무서워 라는 대답을 하던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는 그냥 맹목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ADHD뿐만 아니라 조현병은 흑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고, ADHD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다 정신질환자야라고 빨리 병원에 보내는 기사군요. ADHD가 정신질환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병원에서 의사가 ADHD라는 병명을 주는 거는, 정신과 의사가 병명을 주는 건 구분해야 되는 일이니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아이를 보고 나 아무래도 ADHD인 것 같아, 빨리 전문기관, 소위 말해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병명 확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슈예요. 근데 이 기사 안에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80% 이상의 교사들이 자기 학급에는 이런 정서 위기 학생이 있다, 행동 위기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모든 90% 이상의 교사들이 애들이 ADHD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연하죠. 그건 ADHD가 있다가 아니라 자기 학급, 요즘은 기껏해봤자 한 학급이 30명 정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사 말을 듣지 않거나 교사가 다루기 힘들면 쟤는
ADHD라는 정신병에 걸린 환자야 라는 믿음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교육청에서 학생 담당하는 과장인가? 제가 그런 높은 국장인가 이야기했는데, ADHD 학생들을 교육청이 주관해가지고, 이 약을 먹이는 거를 권장을 하고, 그거를 무료로 교육청에서 비용까지 대준대. 그래서 선생님, ADHD 학생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각 학교마다 그런 병에 걸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병에 걸린 환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 마이 갓,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할 때, 선생님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정작 선생님 당신들이 시키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개뿔도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걔는 관심이 있는데 개뿔에도 관심이 없어. 이런 황당한 상황이라면 혹시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돼요? 지나가다가 몇 달 전에 교사분들 시위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걷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는 플래카드 중에 하나가 특수 학급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애는 특수아동, 말 그대로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다 몰아넣겠다라는 게 지금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각기 다른 특성이 있는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 지금 문제를 생생하게 내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지금 김 원장님, 저는 네. 너무 열받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 지금 누군가가 119 불러가지고 폐쇄범위에 저를 집어넣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한번 김 원장님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이 기사, 네. 이 기획 기사가 만드는 취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아니, 네, 학생 문제 행동을 제어할 훈육수단이 사라진 교실. 아니, 김 원장님 네. 뭐로? 여기 있길래. 너무 예. 여러분 놀라운 이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패널하고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거의 쇼크를 먹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지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어할 훈육수단이 사라진 교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어할 훈육수단이 사라진 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실은 문제 행동을 이전에는 제어할 훈육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체벌이 사라진 교실이라는 뜻인가 그렇죠. 봐요. 체벌이 사라진 거를, 체벌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어한 훈육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체벌이 사라진 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와,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이 체벌밖에 없다고 정말 믿는다고요? 지금 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른바 교실 붕괴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교실 붕괴가 선생 체벌을 못하니까 교실 붕괴가 됐다라는 그거를 교실 붕괴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 나선 거는 교실 붕괴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어요. 아니면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가 이 교실에서 자살해서 죽은 그거를 진상을 규명해라. 또 교사를 자살해서 죽게까지 만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교사를 보호해달라. 정부는 진상을 밝히고 교사를 살려달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교실 붕괴는 뭔지도 말하지 않고 교사가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죽는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전체 교사의 비율에서 자살하는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자살하는 빈도에 비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는 거지, 교사이기 때문에 더 자살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의사 자살이 교사 자살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높다는 사실. 김원장님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 자살 똑같아요. 모든 직업군은 그 직업군 인구 비율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제 4학기부터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됐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제도일 뿐이다. 그래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나가게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건 약간의 이 훈육입니다. 훈육에 가까운 언사, 그걸 이전에는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고 주장한 것도 어느 정도 생활 지도에서는 아동학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대요. 법도 바뀌었고. 자, 각종 갈등을 야기한 학생의 문제행동과 정서를 이해하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그거하고 같이 학생의 문제행동과 정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쪽으로의 변화는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걸 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첫발도 떼지 못했대. 그래놓고 뭐였냐, 사고 이후 대책만 있고 예방 조치는 없는 학교라면 학생들은 사고를 치기 전까지 또다시 방치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 질병 코드 F를 지닌 정서행동 장애 학생을 구하기 위해 먼저 나선 현장을 5회에 걸쳐 전한다. 이 현장이라는 게 애들을 정신과 환자로 보는 교사하고 정신과 의사를 지금 전한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을 전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학생을 구한다고 표현해요? 그러게요. 학생한테 낙인을 찍고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니고요. 네. 정서행동 장애 학생을 구한대요. 그 말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을 ADHD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온갖 정신병명을 붙여가지고 정신과 환자를 만들어내고, 지금 전국의 대학병원, 특히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70~80%가 10대. 아동 청소년 10대고 대한민국의 10대 자살률은 세계 최고일 뿐 아니라 10대의 질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최고의 질병이 자살이 된 것이 바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을 통해 가지고 이 정신질환 약을 먹고 그 아이들이 그 약에 관련된 부작용이 됐든 후유증이 됐든 그 이후에 본인의 삶과 생활이 파괴돼서 완벽한 정신병자로 전환이 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10대, 20대의 최고 사망률이라고 하는 사망 이유, 원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자살로 나타난 거, 그거를 조금도 보지 않은 채로 지금 이 기사를 기획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왔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태어났다면 본인도 이런 놀라운 이 네. 환자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김원장님?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교권이 무너졌다고 좌절하는 교사들에게 통제가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정신과로 보내라는 정신과 홍보 기사인가요? 라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신과 홍보 기사입니다. 그거를 5회에 걸쳤어,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신문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도 오늘 이 방송 꼭 보내주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언론이 지금 본인들은 엄청난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 협회에 찌라시 기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것이 진짜 학생들의 마음 건강,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기사가 나왔을까요? 의사 선생님,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수많은 ADHD 약 먹고 몇 년 동안 거의 제정신 아니게 살고 있는 애들을 약을 끊게 하고 그래서 정상으로 그 아이가 진짜 완전히 시들어가는 봉화리 꽃처럼 있다가 그 활짝 빛나는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많은 아이들 청소년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 있는 김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를 더 늘리고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댓글에도 저는 신문 기사에서 일제시대 내국노가 선동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지는데 과장이 너무 심하죠.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럴까요?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나의 생각을 누구와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두려움마저 느껴져요. 아마 대부분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서 풀어야 할까요? 네. 그거를 흥심소에서 풀지 마시고요. 이 기사를 쓴, 특집 기획 기사를 쓴 기자한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을 써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자는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 피드백을 결코 욕이나 나쁜 말 쓰지 마시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약을 먹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냥 이 시키는 거 노예처럼 말 잘 되는 애만 키우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정신병 약을 먹고 그냥 죽은 채로 있거나 폐쇄병동에 집어넣고 지내는 그것이야말로 이 약으로서 멋진 신세계 흑설리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정도 질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신과 의사 단체에서 광고비 수준으로 신문사에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수준으로 돈을 내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 기사를 기획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주고 마치 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다라는 일은 되겠죠. 그런데 기자들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문가 선생님이 정답을 주니까 그거를 받아 쓰는 것. 그리고 이게 병식이라니까 병식을 열심히 뺏겨 써서 기사를 내는 게 자기가 잘 된다라고 믿는 건데 사실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특히 1학년이에요. 썩둑 이런 순식간에 벌어졌다.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그 공에 가위질을 이어가던 1학년 아이에게 교사가 이제 가위는 넣어두고 책을 펴볼까라는 말을 건네는 순간 아이가 들고 있던 가위가 교사의 눈앞으로 쭉 뻗어나왔다. 책상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가 더 놀랐을까봐 교사는 괜찮은 척 위험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뒤 옆머리 하는 금이 금방 잘린 채로 나머지 수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와, 이거 작년에 여러분 항심서에 ADHD 그 아이 상담한 거 라이브 부모 상담했던데 나왔던 사연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1학년 때는
이 ADHD 약 먹으라고 난리를 쳤는데 부모가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2학년 때 담임쌤은 처음에는 애 보다가 나중에는 애를 특수반에 보내라고 난리를 치다가 부모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가위로 자기를 위협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가위로 위협했다는 게 뭐예요? 할 때 가위를 애가 뭐 공작 시간인지 미술 시간에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위 줘 그랬더니 가위를 돌려가지고 손잡이를 안 주고 가위를 그냥 그 상태로. 날이 있는 상태로 자기한테 전해줘서 교사는 가위를 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엄마가 아이한테 물었대. 너 선생님한테 왜 가위를 돌려가지고 손잡이를 안 주고 그냥 줬냐 했더니 선생님이 항상 자기를 안 좋게 대하고 막 자기를 아주 나쁘게 보는 듯 해가지고 자기 선생님한테 삐져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한테 그냥 가위를 줬대. 근데 그렇게 주는 엄마는 잘못한 거지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선생님은 아이가 살해 협박을 하고. 그렇죠. 자기한테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와, 이게 진짜 그것이야말로 아이의 그 문제 행동이라고 몰아붙이고 아이의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은 채 이 문제 행동을 교실에서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고 믿어버리시는 교사분의 뭐 그렇다고 또 교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냥 교사 학생 마음 몰라? 학생 교사 마음 몰라? 뭐 그 아이가 엄마 마음 몰라? 엄마 아이 마음 몰라? 이 상황이 그냥 전반적으로 있는 걸 그대로 했는데 이런 이 사례 이 상황에서 아이가 수업을 했는데도 허강의 가위질을 이어갔는데 그 수업은 그 아이는 그러면 가위질을 왜 하고 있었을까요?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허강질에 가위를 왜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이게 장난감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왜 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교사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그 아이는 선생님 저는 이 매직 가위 그거 있잖아요 영화 네, 그 가위손 영화 본 거 그거를 따라한다고 가위를 가지고 이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애가 장난을 칠 수도 있고 1학년 애니까 선생님한테 자기가 그걸 하면 자기가 멋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상황인데 1학년 애한테 선생님이 자 수업 시작했으니까 가위질 그만해 책을 봐. 와, 그 선생님 진짜 1학년과 5, 6학년 부분도 지금 안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 뭐 눈앞으로 쭉 뻗어 나왔다는 게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게. 아니죠. 그 선생님. 근데 여기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아이가 바로 앞자리에 있는 아이인데 가위를 그거 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본인이 아마 선생님이 헤어가 롱 헤어였나봐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있는 애가 가위질 하다가 선생님 머리를 쫙 잘라버린 그런 해프닝인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뭔가가 여기에 숨어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이가 들고 있던 가위가 교사의 눈 앞으로 쭉 뻗어나와가지고 그래놓고 뭐라고 있냐. 책상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가 더 놀랐을까봐 교사는 괜찮은 척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뒤 옆머리 한 움큼이 댕강 잘려나간 채로 나머지 수업을 마무리해야 돼. 이거 지금 이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기사는 노력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상황 정황 단서들은 다 버리고 미친 애들이 교실에 이렇게 숨어있다. 얘네들을 발굴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초등 저학년 교실에 가위를 두지 못하거나 안전사고가 급증돼 학교 운동회를 열지 못하고 나중에 이상하게 활용되지
모른다며 교사들이 졸업 앨범 사진을 찍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 학교의 질서는 깨졌다. 왜? 어떻게 이상하게 활용됐냐? 너 글로리 같이 너가 나를 내 인생을 망친 망쳤어. 선생이야.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나의 인생을 망친 최초의 원수 이래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네가 나에게 한 1학년 때의 그 만행은 나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지금 자신의 교육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교사들이 거의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해망상. 하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증과 우울증을 집중 탐구하는 기획기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출근하기가 싫겠어,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음. 이 기사에 대해서 놀라는 거에 대해서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정도까지 아이들을 마치 야생 멧돼지가 내 교실에 있어요라고 생각하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너무 학교 선생님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실에서 자살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지 뭐 심심해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그 교사분들 자살 기사를 보다가 네. 사실은 젊은 연령대 선생님들이 정신과 약물 복용을 거의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자살 시도,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부 차원에서 실제 사망에 이른 선생님들이 정신과 약물 복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아니 조사는 이루어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가장 핵심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이 실제로 자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배, 10배나 많다는 거는 그거는 결코 조사를 해서 결과로 발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결코 그 자료는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살 촉진제를 나눠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김 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마음이신지 참 엉뚱한 이야기를 저는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연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기사에서 놀라운 거는 그 기사 쭉 내려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처럼 ADHD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우울, 자살 등의 내재화 질환을 먼저 살핀다. 아이들의 과잉 행동이나 반항 행동을 치료가 아닌 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ADHD적인 행동들은 본인이 통제하기 어렵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완치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정신과 의사들이 아이들이 겪는 특히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이 상당히 형제도 없거나 아니면 기껏해봤자 형제 한 명 정도 있는 가정에서 그냥 망나니처럼 생활하다가 학교라는 마치 군대나 교도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 아이들에서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애들을 정신병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약을 먹여서 정신병 약을 먹이는 것을 치료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를 전후에 ADHD 진단
초진을 받은 18세 인원은 급증했대요. 2018년 연간 17,904명이던 18세 이하 초진 인원은 2022년 35,973명으로 늘었대요. 이건 뭘 뜻할까요? 얼마나 그동안 학교에 등교도 안 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받던 애들이 학교에 등교하니까 더욱더 적응하는데 힘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지내다가 교실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으니까, 전에는 그냥 웬만히 견딜 만한 상황도 선생들이 내가 먼저 미쳐버리겠다, 야! 그런데 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다니니까 너희들도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좋겠다, 야!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마치 ADHD가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전파됐다라는 이런 희한한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작 학교는 치료, 교육의 영역으로만 보고 있는 게 문제다. 학교가 교육의 영역이지 치료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애들을 빨리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환자로 만들어서 치료활동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병원 마케팅 찌라시가 쓴 기사를 쓸 일이지, 이게 사회 문제, 특히 대한민국이 정신과 약을 이 학생들한테 지난 10년 이상 많이 복용시켜가지고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정신과 약의 복용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들은 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이 증가했대요. 심지어 기사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완치될 수 있다라고. 저 정신과에서 ADHD 완치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ADHD를 조기에, 그분들은 한 식사할 때 조기만 드시나요? 조기 치료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조기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진대요. 그랬을 때 참 그 다음에 역으로 이런 협박이 마지막 거지. 역으로 아동기에 적절한 ADHD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권위를 무시하는 적대적 반항장애, 사춘기 이후에는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품행장애, 성인이 돼서는 남용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연구들이 있대. 이게 언론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내고 커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거는 이 기자가 무슨 연구인지 지가 받겠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연구들이 있대 이래가지고 받아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정신병 환자로 가득한 사회로 만드는 거대한 음모가 지금 작동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더 이상 두 분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런 애들,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을 정신병자로 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조금 경상도 말로 벨라다 생각하고 약간 충동적인 행동 많이 하는 로맨 매뉴얼 성향이거나 아이디얼리스트 애들, 이런 애들을 정신병 환자, 정신병이 있는 애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분들을 빨리 교사직을 치우고 다시 수능 봐가지고 의사 되려고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간호사라도 되든지. 의대 청원도 늘어난다니까. 네.
그러시는 게 맞지. 본인이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 하면서 이 교사 노릇하는 거, 그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사 되겠다는 분이나 의사 두 분 모셔도 그 이거에 대해서 걱정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두 분하고 못나는 느낌은 왜일까요?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이 기사를 못 읽고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안타깝게도 제가 좀 그렇군요. 잘못 다른 기사를 읽고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래서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 2024년엔 내가 용으로 승천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WPIpainfree.com에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찾을 수 있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다 보여주는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물론 연애, 결혼, 경력 개발, 리더십에 이어 통증 검사까지 각 주제별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한 해를 시작하며 내 고민을 풀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때 WPIpainfree.com